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인트 코팅도 특별한 내구성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페인트는 60대 80 마이크론의 층에만 적용되며 본체 요소의 금속 두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부식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소유자가 특수 필름으로 몸을 덮을 시간이 없다면 예약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더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 3번의 겨울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고 흐려지는 신체의 광학 및 크롬 부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러 폴딩 메커니즘은 딜러 목록에 문제 1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중이 가해지면 마모되거나 파열되어 전체 어셈블리를 마비시키는 값싼 플라스틱 기어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차 후 겨울에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미러 메커니즘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서비스 기술자는 차량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접기 기능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꽤 비싸네요. 그러나 기계공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치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캑스-9의 전기 장치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결함이 발생하여 표준 배터리는 2에서 3년 사용 후에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오버는 효과적인 방음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보다 우수하지만 독일 동급생보다 약간 열등합니다. 따라서 마즈더 이전에 프리미엄 자동차를 운전했던 사람들은 샴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또한 매우 빨리 마모되는 스티어링 휠과 기어, 레버의 허술한 덮개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증에 따라 이러한 부품을 교체하여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고객을 중간에 만나는 일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목 있는 소유자라도 모터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스카이 액티브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인 가솔린 터보사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이면에는 연료와 오일의 품질에 대한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액체 윤활제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엔진은 오일을 소모할 수 있으며 오일이 부족하면 결국 장치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휘발유 95의 평균 소비량은 9.2리터 100km입니다. 그러나 활동적인 라이더의 경우 15에서 17리터 10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10km/h 이하로 운전하고 도시에서는 갑작스런 출발과 제동 없이 11대 13을 주행하면 8리터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m 7인승 크로스오버의 경우 이는 상당히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 보면 이 장치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에는 마일리지가 35만 킬로미터 이상인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소유자는 밸브 및 전면 커버 게스킷, 저렴한 오일 실 및 실, 구동 벨트 및 기타 소모품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더 마즈더의 터보차저 엔진이 활발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캑스-9의 미국 유사품은 처음에 250개의 말을 개발했지만 우리는 231개만 개발했습니다. 엔진 출력을 250의 260마력으로 높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며 자원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300리터로 부풀린 표본이 있습니다. 와 함께 스카이 액티브 장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엔진의 수명은 기본 엔진보다 눈에 띄게 짧습니다. 또한 미국 버전의 캑스-9에는 때때로 96단 가솔린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용 버전은 그러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엔진은 6단 자동 변속기와 독점적으로 짝을 이룬다. 이는 스카이 액티브 터보 엔진과 완벽하게 맞으며 신뢰성도 매우 높습니다. 캑스-9에 대한 보증이 적용되는 이 값비싼 메커니즘은 한 번만 교체되었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변속기 오일은
50에서 8만 킬로미터마다 필터와 함께 교체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유지 관리와 고품질 오일을 사용하면 기어박스는 최대 3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규칙을 무시하고 급출발 및 제동과 함께 비정형 운전 스타일을 연습하면 당연히 상자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딜러에서의 수리 비용은 매우 음란합니다. 전륜구동 변속기의 경우 트랜스퍼 케이스 실이 8만에서 12만 킬로미터에서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5만큼 더 운전할 수 있지만 액체 윤활유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오일 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교체 작업 비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앞바퀴가 미끄러질 때 뒷바퀴를 연결하는 클러치는 과열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진흙이나 눈더미에서 장기간 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리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려운 오프로드 조건에 대한 진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수명의 핵심은 클러치, 기어박스, 트랜스퍼 케이스의 정기적인 오일 교환이라고 간주됩니다. 9 서스펜션은 전면에 머퍼선 스트럿이 있고 후면에 멀티링크 디자인이 있습니다. 세신은 상당히 튼튼하지만 5만 킬로미터 후에 충격 흡수 장치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프론트 암과 휠 베어링은 내구성이 없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큰 크로스오버의 경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으며 메커니즘 자체의 내구성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문제가 브레이크 디스크의 직경이 적당하고 패드의 품질이 낮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주기적으로 과열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이지만 아직 해결책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더 강력한 브레이크를 갖춘 3세대 크로스오버의 출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스티어링 렉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겸손한 실행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소유자는 스티어링 휠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릴 때 극단적인 위치에서 렉이 두드리는 것에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이는 메커니즘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즈더 캑스-9는 신뢰성 측면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특히 동력 장치에 만족했습니다. 엔진과 기어박스는 단순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현대식 슈퍼차저 엔진의 경우 이러한 수명은 정말 드뭅니다. 자동차를 선택할 때 모든 단점이 수정되고 일부 누락된 옵션이 나타나면 스타일이 변경된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